먼저 입장을 이야기하기 전에 많은 분들께서 왜 이렇게까지 미숙한 대처를 하게 되었는지, 제작진 및 다른 출연자분들에 대한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그동안 다른 출연자분들의 이야기를 최대한 자제한 것은 법률적인 문제와 더불어 개인 방송 내에서 진행되는 콘텐츠들에서 저로 인해 다른 방송인분들이 피해를 입을 수 있어 조심했던 부분과, 내가 말하는 순간 다른 누군가가 피해를 입을 것이 확실하고 나 하나 살자고 다른 사람을 폭로하면서까지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저도 그때까지는 그분들이 자신들이 살려고 하시는 행동을 이해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다른 출연자분들의 이기적인 행동들과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악의적인 허위 사실들을 감당할 수 없었습니다. 지금이라도 뭔가 좀 사람들의 어떤 여론을 보시고 파라님이 왜 욕먹는지를 조금만 더 좀 이렇게 해보시고 생각해보시고 좀 현명한 판단을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혹시나 오늘 제가 방송했던 부분들 중에 뭔가 잘못된 부분들이 있으면은 거기에 대해서는 또 해명을 해주세요. 제가 잘못 말했던 부분들에 대해서는. 어쩔 수 없죠. 저도 뭐 피 튀기는 싸움을 원하지 않았지만 정국진님이 뭐 스타트를 끊어주셨고, 저는 제가 스스로 공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제가 알고 있는 선에서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모든 논란과 사실들을 증거에 기반하여 공개할 것이고, 가장 논란이 되었던 부분들부터 하나씩 제 입장과 사실을 이야기할 것이며, 본 영상에서는 부득이하게 증거로 필요한 부분만 사용된 녹취록 및 카톡 등 모든 자료들은 타 출연자 제작진분들이 제기할 수 있는 증거의 조작의 여론을 없애기 위해 편집이 없는 무수정본으로 영상이 종료되는 즉시 추가 업로드하겠습니다. 타 출연자분들을 통해 여러분들이 분개하고 계신 부분 중 하나는 저의 4화 리뷰 방송이 된 후 제 여론을 뒤집기 위해서 5화에서 정기님에 대한 악의적인 편집을 요청했다는 내용입니다. 하지만 이 내용은 사실과 다릅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설명해드리기 위해 당시 촬영 전 섭외 단계부터 5화 다툼 장면이 나가기 전까지의 편집된 모든 전체적인 비하인드 상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저는 머니게임 시작 전 피지컬 갤러리 PD를 통해 머니게임에 대한 섭외 문자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 후에 김계란님을 통해 섭외 전화를 받았으며 그 부분에 대한 녹취록을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파이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약간 길다면 길 수 있는 통화 가능하십니까 혹시? 네, 가능합니다. 이제 컨텐츠 이제 PD님들하고 면접을 봤는데, 네. 이제 다들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신지는 잘 모르겠지만, 네. 일단은 파이님한테 물어보라고 한 게, 네. 일단 사실 리얼 버라이어티 쇼다 보니까 이게, 네. 이 컨텐츠의 재미 포인트가 그 참가자들에 대한 관찰 카메라일 수도 있고, 네. 그다음에 이제 그 안에서 일어나는 사실 갈등들이 주가 될 것이다 보니까, 네. 이제 파이님의 생각은 좀 어떠신지, 그리고 또 용진님 영상에서도 말했듯이 이 제작진이 짜놓은 룰 안에서 이 머니게임을 실제로 진행을 하시는 거다 보니까 이 저희의 개입은 아예 일체 없을 거예요. 그 네. 내부에는 거의 참가자분들이랑 이제 혹은 이제 촬영을 하러 들어가시는 분들 간간이 몇 분 정도가 이제 끝일 텐데, 네. 이제 이게 화제가 될지 안 될지는 잘 모르겠지만 우선 이제 여러 기업들에서 많은 관심을 좀 받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 참가자 선정에 있어서도 이제 많은 신경을 쓰고 있는 상황이고, 그 참가자들이 정말 폭력적인 사람도 있을 수도 있고, 정말 눈치가 없는 사람일 수도 있고, 능구렁이 같은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등등 이제 굉장히 다양한 사람들이 존재하겠죠. 네. 그래서 이제 그중 대다수가 근데 상금을 보고 참가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을 거다 보니까 이들 사이에서 이제 파이님이 솔직히 어떤 이미지로 비춰질지, 혹은 이제 이게 어떠한 이미지로 비춰지더라도 이런 부분들을 다 감수를 하실 수 있을 것인지, 될 수 있으려면 저희는 당연히 악마의 편집이나 이런 걸 하진 않을 거예요. 사실 있는 그대로 보낼 거고, 네. 혹은 이제 시간적인 교차 순서가 좀 약간 편집이 되는데 이런 걸로 인해서 누군가를 개쓰레기로 만들어버리고 왜곡해버리고 이런 것들은 없을 거예요.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한 이제 사실 결심이 되어 있는지도 굉장히 궁금해가지고 이제 연락을 드렸습니다.
그런 거라면은 저는 예,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런 뭐 개입이 없으시고 네. 오로지 참가자분들끼리 하는 거면은 네.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뭔가를 던져주고 그러진 않습니다. 그냥 진짜 머니게임 웹툰 그대로 진행을 하다 보니까 네, 그래서 약간 그런 부분들 조금 궁금해가지고 연락드렸고, 그 다음에 옆에 계신 PD님 의견도 그렇고 제가 봐도 그랬었고, 아마 파이님이 만약에 여기 들어오시면 혹시 파이님은 어떤 이미지로 좀 어떤 캐릭터가 될 것 같으세요? 저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간에 제가 뭐 이미지를 많이 챙긴다고는 했지만 연기 쪽이나 이런 쪽에도 저는 그래도 좀 자신 있는 편이라서 어허, 네. 네, 뭐 그 참가자들끼리 정치질이라던가 아니면 뭐 거짓말을 하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저도 할 수는 있거든요. 네, 그래서 기략가. 그렇죠. 그러니까 저한테 이득이 되는 부분이면은 숨길 줄도 알고 아니면 오히려 더 이제 거짓말을 하거나 아니면 더 드러내거나 이렇게 할 수도 있어서 네. 일단 제가 멍청하게 네. 당하는 입장은 아닐 것 같아요. 멍청하게 당하는 입장은 아닐 것이다. 네네. 그래서 기대하는, 그냥 제가 봤을 때 뭔가 파이님이 들어가면 약간 이런 캐릭터로서 빛을 발하지 않을까라고 했었던 게 약간 중재자. 네네네. 이제 누군가가 울고 있을 때 사실 따뜻하게 다독여줄 수 있는 사람. 그렇죠, 네. 아, 그렇습니까? 네. 아, 그렇습니까? 네네. 두 번째, 전략가. 사실 아까 그 산수는 조금 이제 힘들다고 하셨지만 그 전략이나 이런, 그러니까 연기나 이런 것들이 되시다 보니까 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전략적으로 잘 행동을 하시지 않을까. 네. 그다음에 사실 또 남 눈치 뭐 크게 안 보고 자기가 할 말 또 잘 하고 네. 약간 이런 캐릭터가 되지 않을까 하는데 그렇겠죠? 네, 맞습니다. 그죠. 근데 이제 또 다소 더 지니어스라는 프로그램에서 이제 김경란 씨가 네. 사실 또 너무 정치를 심하게 해서 또 이제 생존을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또 많은 질타를 받아가지고 네. 그런 부분들만 좀 잘 적절하게 브레이크를 잘 걸어주시면 네, 또 잘 괜찮지 않을까 알겠습니다. 생각이 드는데 예. 그것도 제가 한번 공부를 더 해볼게요. 위의 녹취 내용을 들으시면 알겠지만 머니게임에 대한 컨텐츠를 전혀 모르던 상황에서 섭외에 대한 연락을 받았고, 섭외될 당시 지원자가 적어 진용진 님이 친하신 분들 위주로 섭외 연락을 하고 있다는 뉘앙스를 듣고 공정성에 대해서 물어보았고, 제작진 측은 전혀 개입이 없고 공정하게 진행될 것이라고 전달을 하셨습니다. 하지만 막상 게임을 시작하고 보니 3번님은 초반 8회차 룰이 알려지기 전부터 계속 누군가를 탈락시켜야 한다고 이야기를 하시고, 1번님이 룰북을 사신 부분과 저에게 해당 룰을 다른 분들에게 이야기하면 탈락된다는 등의 이야기를 하셨고, 제작진에 대한 개입이 있는지에 대해서 고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제 생각을 더욱 강하게 굳히게 되는 일이 발생합니다. 사화 내용에서 3번님과 7번님이 다투고 난 직후 2번의 증언에 의하면 통행 금지 시간에 2호에게 제작진이 오셔서 3번이 2번에게 상해를 입혔는데 강제 퇴소를 원하냐고 물어보자 강제 퇴소를 해달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다음날 3호님은 그대로 계셨고 통행 시간에 3번님이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내가 원래 진용진과 친한데 어제 술에 취해서 진용진 불러와 이렇게 계속 말하니 밤에 진용진이 내 방으로 왔어. 그런데 정식적으로 문을 열고 들어온 게 아니라 물건을 전달해주는 개구멍을 통해서 들어왔어 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말을 들었을 때 3번의 정상적인 요청에 의해 진용진님을 호출했으면 정식적인 문으로 들어오는 게 상식적으로 맞다고 생각이 드실 겁니다. 주문한 물건을 전달해주는 통로가 아니고요. 저는 모든 상황들을 종합해봤을 때 개입이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진용진 님도 위의 부분을 인정하셨습니다. 물론 방송에 편의를 줄 만한 내용은 이야기하지 않으셨다고 했지만 믿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해당 녹취록을 들려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개입을 최대한 안 하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혹시 용진님 어젠가 그 3번님 방에 들어가신 적 있으세요? 3번님 방에? 네. 진영이 인터뷰를 했습니다. 네? 인터뷰를 진행 중인데
인터뷰를 했습니다. 왜요? 왜 다른 사람한테는 진영수님이 안 오는데 3번님이랑 친구시잖아요. 네. 아니, 잠깐만. 근데 이거는 정말 거짓말 안 하고 뭐 반말을 한다던가 준영이 형 이런 식으로 한다던가 그런 게 아니라 그 PD도 같이 들어가려고 했었어요. 그래서 오늘 있었던 일에 대해서 다시 한번 죄송한데 그날이 무슨 날이냐면은 그 술 먹고 3번님이 해소를 할지 말지 뭐 이런 얘기를 그러니까 술을 드시고 나서였어요. 근데 그때 인터뷰를 하러 들어가셨다고요? 예. 아, 그게 그래요? 왜 그러냐면 네. 지금 특정한 사건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야 그거를 브릿지화하기 위해서 영상 편집을 할 때 그때 그것 때문에 제가 들어간 거예요. 왜 근데 저는 밀침을 당했고 7번도 싸웠던 사람인데 왜 3번한테만 가셨는지 그것도 친분이 있다고 들었는데 네. 이거는 저희가 받아들일 수가 없을 것 같은데요. 일단은 그건 녹화 영상이 있으니까 사실 뭐 원하신다면 말씀 보여드릴 수도 있는 거고 사실 이 진짜 별 생각 없이 했고요. 그리고 사실 5번 봤습니다. 지난주 저랑 2번 보셨잖아요. 박준영이 5번 봤거든요. 사실 촬영 때문에. 이름 몰라요. 아니, 그러니까 그런 거는 사실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친하다고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예. 개입을 안 하신다고 하셨는데 용진님이 그 참가자방에 들어간 것부터가 무슨 이유가 됐던 거 아니에요? 네,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자꾸 변명하시려고 하지 마시고 지금 저희가 얘기를 하잖아요. 왜냐면 선배 오빠가 말을 했거든요. 네. 왔다고. 네. 자기가 불러서 그것도 왔다고. 자기가 불러서 진용진 불러와라고 해서 들어왔다고 했어요. 물론 그게 뭐 게임적인 거짓말일 수 있지만 그게 거짓말이 아니었잖아요. 들어오셨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거는 애초에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용진님이 말씀하시는 게 뭐 5번을 받고 안 친하다 이런 말이 아니고요. 네. 네. 근데 그 상황에서 네. 게임에 영향을 줄 만한 개입이 있었나요? 들어온 거 자체부터가 영향을 준 거 아닌가요? 그렇게 따지면? 근데 저희가 이제 촬영진이 되게 아시겠지만 지금 캠이 20대가 넘고 되게 물건도 사오고 이러다 보니까 계속 PD들이 인터뷰를 할 때는 저희가 뭐 누구를 전담해라 이런 것들이 좀 계속 바뀌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지금 잠도 계속 못 자고 있고 이러다 보니까 빵도 못 하고 이랬어요. 아니, 제작진 입장에서. 당연히. 아니 그날 죄송한데 그날 나는 인터뷰가 왔어요. 인터뷰인지 뭔지 저한테 상황 정리하려고 오셨죠. 근데 왜 이분이랑 또 한 분도 2분이나 오셨는데 왜 그 2분 중에 한 분이라도 같이도 안 가고 왜 그 뭐 제작진이 없다는 말이 저는 핑계라고 들릴 수밖에 없는데 저도 그 시간대에 왔어요. 네네. 그러니까 인터뷰를 계속 하는데 그러니까 그때 들어갔던 그러면 내용은 저희가 녹화를 다 가지고 있으니까 어차피. 지금 보여주세요. 처음부터 보여주세요. 전화한 것부터. 제가 원하시는 바가 어떤 그 제가 방에 들어가서 인터뷰를 한 내용에 대해서 원하는 바가 아니고요. 이거는 그러니까 이 말씀을 자꾸 하시길래 제작진의 개입이 없으려고 했다. 이걸 원칙적으로 생각을 했다라고 말씀을 하시길래 저희는 그게 아니다라는 거를 아니었다라는 거를 확인을 시켜드리고 싶은 거고요. 저희가 원하는 바는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네, 이거 다 끝나고 나서. 일단 뭐 개입이 없었다라고 이제 실수가 없었다 뭐 이런 거라기보다는 그냥 마음이 개입이 없어야 된다라고 하면서 취지는 그렇게 간 게 맞거든요. 지금 자꾸 말을 바꾸시잖아요. 개입이 없었다고 하기에는 숟가락 밟은 것도 개입이고 사실 참치캔 이런 것도 어떻게 보면 다 이상하게 개입이고 그런 거는 고의성은 없잖아요. 근데 어제 그렇게 들어가신 거는 저는 고의성은 있다고 생각해요. 왜냐? 두 분이서 아시는 사이니까요. 친한 사이는 몰라요. 근데 서로 아시는 사이였고 그분이 얘기를 하지 않았다면 몰랐겠지만 자기가 자기 입으로 얘기를 했어요. 나 어제 내가 전화해서 진용진 불러와 라고 해서 용진이가 와서 내가 이런 식으로 얘기했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예요. 진행하는 내내 3번 오빠가 진용진님과 친분을 얘기했으니까 저희는 그걸 듣고 어제 상황을 들었을 때 친분이 있으니까 그분 방에만 들어갔구나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예요. 네. 제가 그분 방에 들어가서 어떤 지시를 했을까 아니요. 일심 이런 게 문제가 아니에요. 들어온 거 자체가 문제라는 거죠. 지금 그러니까 논리가 안 맞는다는 거죠. 들어오실 수는 있어요. 근데 그렇게 말씀하실 거면은 지금 이분이 말씀하신 것처럼 제작자의 개입을 전혀 안 할 거고 원칙적으로 할 거다라는 말이 아니라는 거죠. 근데 뭐는 그러니까 이게 되게 지금 말씀을 제 생각에는 일단 은진님 거는 저도 같이 봐야 돼요. 같이 봐야 되니까 저는 모르긴 하는데 그러니까 지금 문제가 됐다고 네네. 느껴지는 부분들이 네. 사실은
이 머니게임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공정하지 않았다 네. 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면은 사실 정확하게 지금 뭐가 문제가 되는지 잘 모르겠는 게, 그러니까 용진님이 들어갔을 때 각 PD님들이 각방에 들어가고 인터뷰를 하고 왔다 갔다 하는 거는 사실 당연한 건데, 그러니까 이 과정에서 그러니까 용진님이 예를 들어서 뭐 준영님한테 그러니까 뭐 먹을 그게 걸 줬다고, 상황이 아니요. 네네네. 뭐 먹을 걸 주고 저희가 그런 원초적인 생각은 안 해요. 용진님이 뭐 챙기니까 와서 뭐 줬겠지 이런 마인드가 아니고요. 네네네. 그때 당시에 상황이 있었잖아요. 술을 먹고 저희가 뭐 싸우고 안 좋은 상황이었는데 밀쳐주고. 그 오빠가 말을 하는 뉘앙스는 내가 좀 빡쳐서 얘를 부르니까 바로 달려왔다. 그것도 그 배달하는 거기로 왔다. 네, 라고 말씀하셨죠. 아니 인터뷰를 하는데 왜 그걸 들어오세요? 문을 잠궈놨고 문을 잠궈. 아니 인터뷰할 때 저희 문 따고 들어오시잖아요. 다. 다 안 똑똑하시잖아요. 그렇게 했는데 자고 있어서 네? 자고 있어가지고. 일단 영상 보고 얘기할게요. 그럼. 아니 제가 말씀드릴게요. 일단은 그 가오다이님하고 박준영님한테는 꼭 들어가야 되는 상황이었어요. 왜냐면 다음번에 이런 일이 그걸 퇴소할지 어떻게 할지 회의를 해야 되는 상황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그 상황을 누구한테는 들었어야 돼. 근데 그 제작진 중에서 뭐 남는 분들을 들어갈 수도 있었지만 둘이 같이 들어갈까 했다가 그래도 뭐 그러면 이거만 여쭤볼게요. 그분이 전화로 한 건 맞아요? 전화로 진영진 불러와라고 한 건 사실이에요? 진영진 불러와라고 한지는 모르겠는데 제작진 중에 이제 다시 얘기를 하고 싶다 라는 뉘앙스로 얘기했던 건 기억납니다. 거기서 진용진이 불러오라고 얘기한 것 같은데, 제작진 중에. 그럼 그건 봐야죠. 영상을 보면 알겠네요. 영상도 볼 거고 영상을 한번 보고 우리 이렇게 그가 인정을 안 해주시면은 저희도 계속 그럼 인정하겠습니다. 그러면 개입이 있었고 뭐 그런 것도 인정하겠습니다. 근데 거기서 원하는 부분은 어떤 거신 거예요? 지금 앞뒤 말을 따라서 다르시니까. 말씀을 하지 말라달라고요 지금 저희한테 여기서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지금 또 이해는 안 가시는 표정인 것 같은데 네, 당연히. 이거 말고는 그러면 다른 부분에 네, 말씀 주시면은, 네, 다 좀 말씀을 주십시오. 왜냐면, 어쨌든 여기서 얘기를 하고 더 풀어야 되니까. 아까 계셨어요 혹시? 안 계셨어요? 지금 왔습니다. 바로 그래서 왔습니다. 모르시니까 지금 또 이렇게 더 그러시는 것 같은데 네네네네. 개입이 있었던 부분이 이 부분만 있었던 게 아니고 다른 부분이 녹취록을 들어보시면 아시겠지만 공정성을 위해서 저희는 정말 개입에 대한 내용이 없었는지에 대한 영상을 보여주기를 요청을 했고 영상을 저희에게 보여주시지 않았습니다. 위 내용에서 제가 오해한 부분이 있다면 제작진분들은 당일의 원본 영상을 공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런 상황에서 가장 논란이 많은 오화의 상황이 벌어지게 됩니다. 4일차까지의 일들로 인해 점차 감정이 쌓이게 될 수밖에 없던 상황이고 그 감정들이 폭발하였습니다. 4번에게 제가 뭐라고 하는 부분을 먼저 짚고 이야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와 모든 참가자들은 이미 1번과 4번이 이전의 일들로 한편이라는 걸 알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 상황에서 1번이 약 8천만 원 가량의 돈을 사용한 상황을 알고 있는데 본인들의 잘못은 두둔하며 퇴소하려 하지 않는 모습 자체에 많은 분노를 하고 있었습니다. 4번이 메커니즘 이야기를 하며 2번이 떨어져야 한다고 이야기를 한 부분도 모순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영상을 보시면 2번은 본인이 산 내용을 본인이 모두의 앞에서 먼저 공개를 하고 공공재로 사용을 합니다. 1번은 모두의 이익을 위한 자발적 공개가 아닌 본인의 이익만을 위해서 사용한 금액입니다. 누군가 공공의 재산에서 본인만의 이득을 위해 상의 없이 8천만 원 이상을 사용했다고 했을 때 이성적일 수 있는 사람은 많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당시 여자 참가자들은 1번과 4번의 이기적인 말에 감정적으로 화가 날 수밖에 없었고 그 상황에서 4번이 정신과 약값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실제로 2번은 정신적인 부분에서 약을 먹고 있었고 실제 마음의 병이 있으신 분들에게는 언어폭력으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방송에는 편집된 부분 중 하나로 머니게임 내에서 피임약 등은 실제 비용이 들어가지 않는다라고 미리 안내를 받았고 이번에 정신과 약도 처음엔 600원씩 차감을 하다가 무료로 받은 사실을 일부 참가자들이 알고 있었습니다. 이 부분도 모두 편집이 된 부분인데 제작진분들은 무수정본 공개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러한 사유로 감정적으로 격해져 있던 상황에 5번 참가자가 4인 자진 퇴소룰을 저에게 말하였고 이렇게 계속 머니게임을 진행하는 것이 맞지 않다고 판단하여 여자 참가자들이 집단 퇴소를 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입니다. 머니게임 초반 영상들을 다시 보시면 가장 남자 대 여자 구도를 나눈 것은 1번과 4번이었습니다.
여자분들은 탈락 룰을 모르던 상황에서 구도를 나눌 이유가 전혀 없었고요. 그리고 저도 2명이 우승하는 계획에서 최종적으로 배신당할 확률이 높아 보이는데 1번과 4번에게 당연히 협조할 수 없던 부분이고 남자분들은 먼저 흡연을 하시며 자연스럽게 모이는 모습을 보이는데 저희도 이야기를 하는 시간이 많아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8번은 저에게 8일차 정보 내용을 전달받기 전 3호에게 이미 룰을 전달받았다는 말을 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내린 결론이 그리고 저 말고도 또 다른 사람들 다 좀 알고 있더라고요. 알게 됐더라고요. 나는 먼저 알고 있었어요. 저는 거의 몰랐어요. 그건 알고. 알고 있어. 그 반응만 봐도 알고 있어. 아예 몰랐던 건 반응만 보고. 나는 아침부터 몰라서 너무 흥분을 했었어. 저요? 저요? 아니, 네. 이번님. 네. 지담님이 너무 흥분을 했었어 그때. 나는 보자마자 알고 있었어. 그 표정이 다 보이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그러니. 난 아침부터 알고 있었어. 나는 3번님이 말씀해 주시면 알고 있어요. 네. 그분이 와서 나한테 이제 뭐 밤에 어떤 사람이 자기 방에 와서 얘기를 해줬는데 뭐 너를 먼저 탈락시킬 거다. 3번이? 나를 먼저 남자들이 8번을 먼저 탈락시킬 거니까 너는 나만 믿어라 뭐 이런 식으로 나한테 와서 말하는. 제가 먼저 룰에 대한 내용을 공개하기 전에도 이미 몇몇 출연자들은 룰을 숙지하고 있던 상황이었으나 이 부분 역시 모두 편집이 되었습니다. 사실 제작진의 개입은 이번만이 아닙니다. 저는 머니게임 시작 전 김계란님에게 전화로 직접 흡연자라는 사실을 밝힙니다. 14일 동안 금연하셔야 된다는 답변을 듣고 저는 정말 5일차 동안 실제로 금연을 합니다. 하지만 2일차에 2번이 남자 참가자들과 함께 흡연을 하였고 이 부분에 대해서 자신은 나중에 흡연 부분을 편집해주겠다라는 약속을 받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때까지도 저는 당연히 여자 연예인이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고 전혀 제작진에게 항의를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나서 집단 퇴소를 결정한 후 세트장 문을 열고 나오자마자 3-4명의 스태프분들이 카메라를 들고 오셔서 제가 찍지 마세요 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 상황에 진용진 님이 급하게 내려오십니다. 저희와 말다툼을 하던 중 10여 명의 스태프분들 앞에서 저에게 정말 뜬금없이 그래서요, 파이님 담배 피시잖아요 라고 협박하듯이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네, 저 흡연자 맞아요. 그런데 머니게임 안에 들어와서 담배 핀 적 한 번도 없어요 라고 말씀드렸고 그럼 왜 이번 참가자는 담배 피는 모습 다 편집해 주신다고 약속하셨나요? 라고 되물었습니다. 그 뒤로 진용진 씨는 말이 없으셨고 다른 PD님이 상황을 무마시키셨습니다. 여기서 가장 의문인 점은 저는 김계란님에게만 흡연 사실을 알렸고 게임 참가하면서 금연을 하겠다고 이야기를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진용진님이 어떻게 제 흡연 사실을 알고 있으며 그 사실로 저를 많은 사람들 앞에서 협박했는지 지금도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녹취 내용을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좀 사적인 이야기인데 드려도 되려나? 사적인 거요? 네네네. 네네, 괜찮습니다. 아니, 사적이라고 하기보다는, 그러니까 어쨌든 저는 이제 여자 그 방송인이다 보니까. 네네네. 그 흡연을 하는데. 네. 이거를 이제 저는 안 밝혔거든요, 방송에서. 아이고야. 네, 그래서. 근데 이거를 저희가 당연히 편집을 통해서 보장을 해드릴 수가 있는데. 네. 이게 근데 참가자들 사이에서도 이제 사실 이야기가 나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만약에 참가하게 되면 14일 동안 금연을 하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네네네네. 가능하시면 네. 일단은 금연을 할 생각으로 하는 거고. 이후 집으로 가겠다는 저희들을 상황실로 불러서 회유를 하셨고 저희는 상황이 끝났다라고 계속 이야기하자 여자 제작진 중 한 분이 그럼 제작진들끼리 회의를 해야 하니 집으로 가서 쉬고 계세요라고 하셔서 여성 제작진 한 분과 동행하여 저의 집으로 와서 쉬고 있었습니다. 지금 한 8시 정도 됐는데 제작진 회의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그 제안 주신 대로 뭐 룰을 바꿔야 될지 아니면 뭐 또 누구까지 다 의사는 일단 여쭤봤고 또 남성 참가자들 의사도 저희가 한번 여쭤봐야 되니까 오늘 여기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해서 여기서 좀 끝내는 게 맞을지 아니면 향후에 어떻게 좀 진행을 할지 이런 것들을 한번 회의를 하고 그러면 저희 여성 참가자분들 여기 말고 좀 이동해서 같이 있을 수 있어요? 저희 언니 집 제 집을 갔다 올게요. 댁이 어디이시죠? 사주인데 여기서 한 30분이면 3-40분이면 다 같이 일단 가기로 했거든요. 안 씻고 이게 아니 그런 것보다는 아니 괜찮아요. 어차피 씻는 거는 저희가 그냥 씻고 올게요. 대신에 뭐 만약에 촬영을 다시 한다 하면은 최대한 그거에 맞춰서 좀 저희가 타이밍 그럼 저희 이거를 제 생각에는 물론 이제 그러니까 제가 이제 방금 얘기를 드렸던 거는 저희가 여기에 있을 필요가 지금 없잖아요. 회의를 하셔야 되니까. 근데 일단 다른 분들과 함께 저희가 있는 것과 뭐 이런 거랑은 조금 별개의 문제 같아요. 왜냐면은 그러니까 이제 이 프로그램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저희가 이제 뭐 외부인들이랑 같이 섞여가지고 뭐 가족을 만난다든지 이런 거는 저희 집에 가족 없어요. 네네. 그래서 하는데 뭐 괜찮으시면은 그러니까 저희가 여성분들 저라도 같이 동행을 해서 왜냐면은 같이 있는 게 그걸 제안을 드리는 게 여러분을 감시하겠다라는 내용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지금 파이님이 그러면은 이건 해도 되나? 저건 해도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라는 질문이 생길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중간에서 커뮤니케이션 할 수 있는 용도로 그냥 제가 동행 괜찮으시면은 같이 가서 이동해서 있고 그 다음에 뭐 삐뚤하고 이러는 것들도 지금 당장 뭐 매니저분들이라든지 어떤 분들을 운영하기가 힘드시니까 그거는 제가 그냥 이제 도와드리는 걸로 하고 이제 회의 끝나시면은 다시 모여가지고 기던 아니든 간에 얘기를 한 번 더 맞추고 그렇게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괜찮으세요? 알겠습니다. 네네. 이 부분에서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은 칼춤을 춘다며 저를 저격하셨던 분이 주장하는 바는 여성 참가자들끼리 택시를 타고 집에 갔다라고 정확하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여자 제작진 분의 차로 직접 운전을 해주셔서 집에 도착합니다. 그리고 나서 시간이 조금 지난 뒤 여자 제작진 분께서 남자 참가자들이 사과를 하고 싶은데 와도 괜찮겠냐라고 물어보셔서 알겠다고 말씀을 드렸고 진용진님, PD님, 1번님이 저의 집으로 들어오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부분에 대한 녹취 내용입니다. 저도 죄송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해서 그냥 어차피 같이 오셨으면은 얘기를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서 그랬으면 좋겠어요. 어차피 끝난 마당에서 뭐 이런 걸 원했던 사람은 아무도 없었기 때문에 저 당연히 없죠. 저는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이제 뭐 감정적으로 그런 부분을 좀 풀어주셨으면 했었지만 그 부분은 뭐 네네네 영진님 말씀 좀 같이 듣고 싶다고 하셔가지고 네 알겠습니다. 안내를 좀 열어드릴게요. 네네네. 다들 너무 힘드시겠다. 진짜 너무 힘들다. 네네. 용진님 강아지 좋아하시려나? 근데 리트리버 중에서도 그 파덕이는 좀 큰 편이긴 하죠, 맞죠? 크다기보다 길쭉이 응, 길쭉도 있고. 강아지 무서워하세요? 강아지 키워가지고. 바닥일라. 패스장 딸이 비주얼이랑 이런 것들은 안 좋거든요. 진짜? 일단 그건 나중에 얘기할게. 저 설명 듣고 뭐 이런 상황이 있으면 괜찮은 진단하겠죠.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이제 그래도 프로그램 전체 운영자이신 용진님 말씀도 같이 듣고 싶다고 하셔가지고 저도 이제 생각이 더 큰 사고가 날 수도 있잖아요. 혹시 모르니까 그에 대해서 일단 저랑 전화하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맞지 않을까요? 아니면 그냥 그거를 확답을 내신 거예요? 여기에서도 여자 참가자가 씻고 휴식을 취하니 게임을 다시 하고 싶어서 제작진을 호출했다고 발언을 하시는데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애초에 동행한 여자 제작진분이 중간다리 역할을 자처하셨고 그 과정에서 사과를 하고 싶다고 먼저 연락을 하셨습니다.
이 부분이 사실이 아니라면 증거자료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서 여자 참가자들의 가장 중요한 복귀 조건을 이야기합니다. 먼저 기존의 참가자 중 4번님과 칼춤님이 말했다고 하는 복귀 조건 영상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심지어 집단 퇴소 당일날 어떤 사건이 벌어졌냐면 이거예요. 집단 퇴소 당했을 때 여자들의 주장은 이거였어요. 1번 떨어뜨려야 내가 게임을 진행을 하겠다. 1번을 떨어뜨려야 게임을 진행을 하겠다 라고 말했는데 제작진이 그건 안 된다. 그럴 거면 애초에 파토를 내라. 이렇게 말했는데 이제 여자들의 입장이 바뀐 거죠. 1번 탈락시키면 게임을 진행하겠다가 아니라 사과를 꼭 받아야겠다. 대화를 나눠보고 싶다. 해가지고 머리게임이 파토난 당일 모텔에 가서 남자들끼리 쉬고 있고 하룻밤 자고 다시 생각하자라는 그러한 얘기가 있었는데 갑자기 새벽 2시에 진용진님, PD님, 공혁준님 이렇게 셋이 새벽 2시에 서울에서 파주까지 차를 타고 갑니다. 차를 타고 가가지고 바이님 앞에서 무릎을 꿇은 채 죄송합니다. 사과를 하고 받아주는 입장이 됐어요. 그러니까 저는 어이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서로 대립된 관계 속에서 싸우고 있는데 서로 대등한 관계에서 싸우고 있는데 누구는 무릎 꿇고 사과하고 있고 누구는 사과를 받아주는 그러한 입장에 대해서 저는 이해가 할 수 없고 저는 굳이 이거를 꺼내면서 언급하지 않으려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제가 여자 참가자들이 희망한 복귀 조건은 진정성이 있는 사과였습니다. 당시 4번에게 들었던 인격 모독적인 발언들과 1번님이 위협적인 언행에 대한 부분에 있어 진심 어린 사과를 받고 싶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녹취록 부분을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사실 저는 전날에 3번 참가자가 저를 밀었어요, 남자가. 그랬기 때문에 저는 되게 실력에 대해서 되게 무서워하는 입장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그거를 인간 대 인간으로 게임 플레이 이런 거 다 떠나서요. 게임장 생각 많아져서 힘들어서 이런 거 다 떠나서 그냥 그때는 그런 거 다 떠나서 그냥 미안하다라는 사과만 받고 싶어요. 정말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화를 내고 그러면 제가 모자라서 그래요. 그게 미사과 안 붙이고 죄송합니다. 그래서 죄송해요. 전 그래도 1번은 되게 예정했는데. 이제 와서? 난 진짜 얘기해줬었어. 그만에 그래요. 저희가 가서 정도 생각시키고 그러면 너무 안쓰러워. 내가 원래 감정섭을 잘 안 하는데. 저희 친오빠 태격이 딱 이래가지고. 마음에 편하시게 진짜 얘기하셔도 돼요. 모든 거 전부 다 얘기해서 마음에 상처 입은 거 전부 다 얘기하셔도 돼요. 저도 아까 한 느낌이 들었거든요. 사실 게임 약간 한국 사람들 나가는 건 아니니까. 근데 약간 저희도 여태까지 버틸 수 있었던 상황이 조금 사업하고 이래서 이제 버틸 수 있었는데 여기에 되게 약간 혼자였던 그런 게 좀 힘든. 약간 너무 급상한 분위기나 이런 게 너무 힘드신 저 한순간에 바꿔보죠. 아니 진짜 하루 만에 그렇죠. 전날에도 약간 싸우고 이런 거에 대해서 되게 불안감을 보이셨는데 너무 생각 안 하는 것 같아. 그냥 내 개인적인 입장만 여자들 입장에 그냥 파이의 입장에 오늘 제일 궁금한 거는 그냥 그때 그 화를 내신 거에 대한 사과를만 해주시면 돼요. 그거 말고는 다른 어떤 표현적인 것을 그래서 이거는 더 포함해서 우리 여러 참가자분들한테도 말씀드리고 싶은 게 우리가 만약에 다시 들어간다고 하면은
오히려 그냥 그렇게 생각했으면 좋겠어. 오히려 남자분들이 악역을 난 다 파하고 있다고 생각해. 그렇겠지. 당연하지. 솔직히 말해서 우리가 여자 참가자들이 누가 거기 나가서 이미지 망치겠어요. 남자 참가자들도 마찬가지네. 근데 저는 어떻게 좀 그거를 해주셨다고 생각해요. 그러면은 지금 정해야 될 게 있는데 그 제작진, 그러니까 저희는 원래 어떤 입장이었냐면 예수님이 안 나가시면은 촬영을 안 한다고 했어요. 근데 이제 제작진 분들이 말씀하시기로는 룰상 제작자분들이 갑자기 이렇게 뭐 이렇게 시키는 거는 룰이가 있다. 부자연스럽고 연출에서 좀 힘들다라고 말씀을 하셔가지고 그럼 저희가 두 번째로 이야기를 한 게 그러면은 1번님이 자진 퇴소를 하시는 걸로 해서 저희는 그걸 하겠습니다라고 얘기는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게 또 안 될 것 같아서 이제 좀 약간 흐지부지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1번님의 생각이 어떠신지 좀 여쭤보고 싶어요. 자진 퇴소를 하게 된다면 룰이 바뀌나요? 모르겠어요. 근데 그거는 제가 알기로는 못 바꾸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이게 의미가 진정되는 아니야, 안 바꿔요. 그래서 제가 나가기로는 다음 주 아마 나갈 거예요. 바로 나갈 거예요. 뭐든지 몰라도 지금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렇지, 모르겠어요. 사무를 걱정할 건 아닌 것 같은데, 지금. 아니죠, 저는 아니 개인이라고 저는 무조건 나온다고 생각을 한다면 가버리 그렇게 되고 게임 자체가 그럼 다시 할 필요가 있나 6명이서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아예 없애버리는 게 맞지 않나 그러면 저는 지금 사과를 하고 온 거고 네 게임 자체 없애버리는 게 맞지 않나 그런 식으로 할 거면 없으면 재미없다.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는데 제작자는 이건 중요하니까. 녹취를 들어보시면 아실 수 있겠지만 저는 집단 퇴소 전 여성 참가자들이 원했던 부분이 1번의 자진 퇴소였고 집단 퇴소한 상황에서 자연스럽게 다시 촬영에 임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에 대한 논의였습니다. 이에 대해서 1일차로 다시 돌아가서 재촬영 등 여러 가지 아이디어가 나왔고 전원 다 들어오는 형태로 진행을 하자 진행해야 될 것 같다라고 하셔서 동의 후 이 길 12시부터 재촬영을 진행하며 각자 숙소에서 자고 출연하는 것으로 이야기가 정리되었습니다. 그리고 제작진에게 요청한 촬영 재개 전 요청 사항으로 최소한으로 4번의 정신과 약 발언까지는 송출이 되어야 저희가 왜 집단 퇴소를 하게 되었는지에 대한 내용을 시청자분들이 이해하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해서 퇴소 과정을 무편집으로 보여주시길 요청드렸고 제작진분들이 수긍하시고 무편집으로 방영해 주시기로 약속했습니다. 그리고 촬영이 재개되었습니다. 왜 자진 퇴소를 하였는가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작진과 1번님이 돌아간 후 자기 전에 저희 집에서 여자 참가자 4명은 누워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던 중 앞으로의 게임의 방향을 이야기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다른 참가자들에게 우승이 중요한지 상금이 중요한지 물어봅니다. 3명은 상금이라고 이야기하였고 저는 우승이 목표였기에 나머지 여자 참가자들에게 그럼 내가 우승하는 조건으로 상금을 가장 적게 가져가겠다고 합의를 합니다. 다음날 세트장에 도착하고 나서 예상치 못한 일이 발생합니다. 제작진은 게임 재개 전 2번에게 갑자기 자진 퇴소를 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2번은 자진 퇴소를 하지 않겠다고 합니다. 하지만 제작진은 2번에게 자진 퇴소를 하지 않으면 강제 퇴소를 시킬 것이며 그렇게 되면 대체자를 넣지 않겠다고 했고 자진 퇴소를 할 경우 여성 대체 참가자를 넣어주겠다. 지금 2번 때문에 다른 참가자들이 2-3시간 동안 게임을 진행을 못하고 있다며 퇴소를 강요합니다. 이 상황도 정말 황당한 부분은 어젯밤에 다시 촬영을 재개하기로 약속해놓고 갑자기 2번이 퇴소를 해야 하는 상황이었다면 저희는 애초에 게임을 재개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2호는 우승 계획을 짠 상황에서
본인이 강제 퇴소를 당할 경우 계획한 플랜이 틀어지기 때문에 다른 참가자들을 위해서 자진 퇴소를 선택하게 됩니다. 그리고 저희는 이번이 퇴소한 갑작스런 상황에서 우승 계획을 변경합니다. 변경된 저의 계획은 1번, 4번 탈락, 7번 탈락, 그 후 8번 탈락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남은 사람에게 의심받지 않아야 하기에 여자 참가자 측에서 탈락을 하는 그림으로 계획을 짰기 때문입니다. 2번이 나가고 새로운 대체 참가자 3번님이 들어오셨고 저는 그 과정에서 분명히 남자 측에서 3번님을 포섭할 것을 예상했기에 5번에게 이야기도 잘 들어주고 잘 해줘라 라는 부탁을 합니다. 그때 당시에 저는 통행 금지 시간에 문 밖을 나가서 상금의 10% 차감을 감수하는 행동을 하고 인터폰 선을 자르거나 7번님에게 거짓말을 하는 등 리스크가 굉장히 큰 상황이었기 때문에 전혀 무리한 부탁이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그 후 방송에서 보신 대로 1번, 4번을 탈락시키게 되고 7번 탈락 투표 전 5번이 저에게 찾아옵니다. 자기의 이미지도 있고 잘해주는 게 가식적인 것 같고 내가 나쁜 사람이 되는 것 같다, 힘들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황당했지만 일단 알겠다, 네가 그렇게 느낀다면 그렇게 해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그 후에 8번이 저에게 갑자기 3번 오빠가 불쌍하다, 그냥 6명이 우승하는 플랜으로 가면 안 되냐 라고 이야기를 했고 저는 3번 오빠를 아직 믿기가 어렵다, 기존 계획대로 가자 라며 말을 합니다. 상금이 목표라던 8번은 다시 저에게 오더니 나 카메라에 더 오래 출연하고 싶다, 지금 떨어지고 싶지 않다 라며 말을 바꿉니다. 그 상황에서 저는 이미지를 챙기시는 다른 분들과는 다르게 계획한 우승을 실현하기 위해 모든 총대를 다 메고 움직이고 있는데 본인들만의 이미지나 이익을 생각해서 계획을 바꾸려고 하는 모습 때문에 강한 회의감을 느낍니다. 그러나 결국 7번 오빠를 그대로 탈락시켰고 오랜 시간 동안 고민을 한 후 그 모든 회의감과 죄책감에 자진 퇴소를 결정하게 됩니다. 이게 제가 자진 퇴소를 하게 된 진짜 이유입니다. 촬영을 마무리하고 3개월 뒤 시사회에 갔을 때 약속하셨던 4호의 정신과 발언 부분이 편집이 되어 영상에 나오지 않았고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제작진에게 항의를 하는 게 맞았으나 이미 지난 일이고 시간도 많이 지났기 때문에 그 요구 하나로 4번이 혹시라도 피해보지 않을까 하는 마음에 굳이 항의를 하지 않았습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저는 4번에게 전혀 사적인 악감정이 있지 않았습니다. 이게 사실이라는 점을 뒷받침하기 위한 녹취를 공개하겠습니다. 그럼 일단 여자 참가자들이랑은 되게 친하게 지내고 이제 4번이나 뭐 아니요 혁준이 오빠랑도 되게 막 영상 통화했고 정기랑도 그때 정기도 같이 있더라고, 혁준이 오빠랑. 그래서 통화하고 그다음에 준영이 오빠랑도 통화했고 가오가이 오빠는 그때 그 아웃사이더님 그거 터져가지고 막 참가자 우리 단톡에서 막 괜찮냐고 막 이렇게 막 하고 그랬어. 다 막 사이가 안 좋은 사람은 한 명도 없는 것 같은데. 나는 그래, 나는. 다른 사람끼리는 모르겠는데. 하지만 머니게임 촬영이 끝난 후부터 한 번도 사적인 연락을 하지 않았던 4번에게 4화 리뷰 후 전화가 왔고 다짜고짜 비하인드 리뷰 중 자신에 대한 안 좋은 이야기를 하지 말라는 일방적인 통화와 8번에게도 동일하게 나쁜 말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전화를 한 부분과 그동안 유독 여자 참가자들만을 악의적으로 편집한 제작진과 이기적인 모습을 보이는 4번에게 정말 화가 많이 났습니다. 4화 당시 이미 2번은 시청자분들의 많은 비난을 받고 있었고 4번이 2번에게 계속 초반에 돈 많으시네요, 잘 사시네요, 왜 나오셨어요 등 먼저 자극을 하는 부분들은 편집이 되어 방송에 송출되지 않아 4번이 만만하냐고 욕을 먹었던 2번의 입장을 간접적으로나마 이야기해준 것 때문에 자신이 조금이라도 욕을 먹을까봐 저와 다른 참가자들에게 연락을 해 컴플레인을 하는 4번의 모습에 실망했습니다.
공정성을 잃은 편집으로 또 집단 퇴소를 하게 된 원인 제공자인 4번의 정신과약 발언 및 장면이 방송되어야만 왜 여자 참가자들이 집단 퇴소를 할 수밖에 없었는지에 대한 설명이 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이 점을 어필했고 편집을 해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위 내용의 녹취록입니다. 그러면서 뭐 비하인드 얘기를 뭐 하지 말아줬으면 좋겠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네네네. 이게 맞는 건가요? 저는 그러니까- 그리고요 네네네. 물어볼 게 있는데 5화에 네네네. 전기가 네네. 그 정신병자 발언하는 거 나오나요? 어디서요? 5화 때요. 그 싸울 때요? 네. 네, 아마 나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나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말고 그냥 정확하게 알려주세요. 저 시사회 때는 못 봤거든요. 이거 다시 한번 제가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정확하게 네네. 체크해서 알려주시고 저는 네네. 이거 촬영 중단됐을 때 분명히 네네. 전기가 그 발언하는 거 나가는 전제 하에 다시 촬영한다고 말씀 분명히 들었거든요. 네네네. 네. 확실히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이게 내용을 어떻게 이제 앞뒤가 맞게 어쨌든 저희도 그 내용은 편집되어 있으니까 그거를 바로 갖다 붙인다고 갑자기 앞뒤가 맞지는 않거든요. 그게 무슨 말이죠? 그러니까 그러면은 네네네. 저희는 뭐가 돼요? 그러니까 그런 발언을 했으니까 저희가 그렇게 화가 나서 욕을 하고 지담이가 그렇게 아니요. 그러니까 이거를 안 넣겠다라는 게 아니라 네. 저희가 처음에 뺐던 이유는 네. 그게 그 정신적으로 아프신 분들의 비하가 될 수 있으니 뺐다 이 내용인데 뭐 사실 저희도 몰랐던 그런 게 있었으니까 네. 뭐 그렇게 제가 속마음까지는 알 수가 없었잖아요. 뭐 저희가 봤을 때 겉으로 봤을 때는 그냥 말싸움 하다가 이게 커졌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뭐 그런 속사정이 있다는 걸 좀 듣고 나고 나니 좀 그런 내용을 좀 들어가야 되는 게 일단 저는 맞다라고 저도 생각을 하고 있고. 정말 말이 안 되는 게 네네. 저희가 그 촬영 중단이 됐을 때 정확하게 말씀드렸었거든요. 네네. 그리고 편집하실 때 이걸 안 보셨다고요? 그 장면이랑 그 워딩을 안 보셨다고요? 아니요, 봤는데. 네. 이게. 네네. 뭐라고 해야 되지? 그 감정을 이해를 못했다라는 거죠, 저희가.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갑자기 그게 뭐 도화선이 됐는지 아니면은 뭐 그런 스택이 쌓여서 그렇게 됐는지는 저희가 정확하게는 알 수가 없으니까. 그 발언 때문에 저도 폭발하고 지담이도 폭발한 거였는데. 네네. 그래서 일단은 저도 뭐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저도 일단 넣어야 된다라는 거는 다 동감을 하고요. 네. 그리고 다음날 해당 요청이 제대로 될 것 같지 않아 고민을 하던 중 2번과 함께 저의 매니저님이 편집실로 찾아갔으나 원본 내용을 트는 부분에서 제작진분들은 어제와 다르게 요청을 드려주려 하지 않았고 편집에 대해 그동안 쌓여있던 모든 불만을 저는 제작진 측에게 전화로 이야기하게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한 녹취록입니다. 저희 집에서 하루 지냈다가 간 것도 나오나요? 안 나오잖아요. 근데 잠깐만요. 네. 애초에 중립 지키실 거였으면은 전기가 초반에 깐죽깐죽거리고 이런 건 왜 안 내보내셨어요? 그것 때문에 지담이가 가오가이는 안 만만하고 전기는 만만해서 저런다라는 욕 먹는 거 보고서 아무런 느낌도 안 받으셨어요? 도대체 뭐가 중립적인 편집을 하셨다는지 전 1도 이해가 안 가거든요. 여보세요? 네네, 듣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뭐 혁준이 오빠가 저희가 문을 잠그고 얘기했다. 뭐 왕따 시켰다는 듯이 얘기한다는 식으로 편집해서 다 내보내셨는데 정작 그 안에서 왕따를 시킨 건 그 둘이에요. 저희는 계속 그 둘을 같이 얘기하자, 같이 모여서 얘기하자 다독거렸던 게 사실이고요. 문을 잠그지도 않았고 그때 당시에 그 오빠한테 어떻게 얘기를 해야 기분 나쁘지 않게 얘기를 할까 저희끼리 먼저 상의를 하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걔가 그렇게 공혁준 그 사람이 혼자 가가지고 인터뷰를 그딴 식으로 한 거고요. 근데 그거를 사실관계 확인도 안 하고 내보내신 거는 제작진분들이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그렇게 욕을 먹는 거고요. 왕따를 시켰느니 뭐니. 걔가 돈을 쓸만하니 뭐니. 지금 민심이 다 그렇잖아요. 근데 이게 어떻게 중립이에요? 지금 제작진분들은 어떻게 보면 그냥 전기가 이 발언했는데 육지담도 이 발언했다.
똑같은 거니까 너네 중립 지킬 거니까 너네 알아서 해라 이거잖아요. 그렇게 따지면 저에 대한 중립도 아니에요. 맞잖아요. 그런 부분이 다 빠지고 나서 제가 혼자 쌍욕하는데 그거는 중립 아니에요? 중립이 아니지 않나요? 저는 자진 퇴소를 하게 되고 당연히 제 계획대로 진행되지 않았기 때문에 상금을 받을 수 있을 거라 크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머니게임 회식 당시에도 상금 이야기를 서로 하지 않았습니다. 끝나고 나서 며칠 뒤 5번이 단톡에 초대를 해서 저희에게 상금 분배에 대한 이야기를 꺼냅니다. 카톡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는 애초에 처음부터 상금을 달라고 한 적도 없고 제 계획대로 우승을 해도 1,000만 원만을 가져가기로 한 부분이었습니다. 그런데 5번이 날짜대로 금액을 계산을 해서 올렸고 2번은 서운하다며 갑자기 단톡방을 나갔습니다. 그 후에 2번과 5번이 무슨 내용으로 이야기했는지 모르겠지만 따로 전화를 했고 갑자기 엠빵을 하는 게 좋겠다라고 확정이 되었습니다. 8번이 최근에 엠빵을 하기 싫었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때 당시에는 동의를 했었고 저는 아무런 개입 없이 따랐습니다. 이제 와서 그런 입장이었다고 한다면 애초에 저는 상금을 제일 적게 가져가는 계획을 짤 만큼 우승이 중요했지만 우승을 하지 못하고 자진 퇴소를 했습니다. 지금도 결과적으로 엠빵에 대해 똑같이 생각하고 계신다면 저는 다시 돌려드릴 테니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6화 이후에 7번에게 전화가 와서 1번, 4번, 7번과 합방을 하자고 제안합니다. 그리고 방송 시작 전 2시간 전에 미리 모여서 식사를 하며 오해했던 부분들을 풀고 녹취록에서 나온 내용에 대해서 왜 기분이 나빴었는지를 4번에게 설명하며 방송에 들어가서 직접 설명을 하고 사과를 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막상 방송에 들어가니 합의되었던 내용을 먼저 언급을 하지 않으시고 의미 없는 사과만 하셨고 이야기를 꺼내면 내용을 회피하시는 모습을 보이면서 당황한 게 사실입니다. 그러다 저와 어영부영 7화 단체 리뷰가 진행이 됩니다. 7화 리뷰 방송이 되는 동안 서로 간의 오해나 해결해야 될 부분들이 전혀 진행되지 않았고 리뷰 방송은 그렇게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왜 별것도 아닌 부분을 이야기해주지 않을까란 생각에 너무 억울하고 원망스러웠습니다. 저 혼자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 해명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에 4번에게 다시 연락을 해 녹취를 공개해도 되겠냐 물었습니다. 녹취 내용은 이미 합방 때 이야기를 한 부분이기 때문에 공개에 대해서 전혀 꺼리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했고 그 상황에서 4번은 그럼 저도 서운한 부분 전부 이야기하겠다라는 태도를 취합니다. 4번이 저에게 서운한 점이 따로 있나 보다 라고 생각한 후 급하게 방송을 종료했습니다. 다시 4번과 통화를 하며 제가 풀리지 않았던 부분을 다시 이야기했습니다. 그동안 4번에게 서로 간의 서운한 점을 이야기하고 대화하려 했으나 4번은 단 한 번도 저에게 서운한 점을 이야기한 적이 없습니다. 지금 들려드리는 통화 내용은 4번이 공개하지 않은 방송 종료 후의 녹취록입니다. 그래서 저도 일단 파이님이 억울하신 부분 저도 충분히 이해를 하고 제가 잘못한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뭐 마찬가지로
그러니까 저도 그러면 마찬가지로 제 나름대로의 어떤 해명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름대로의 어떤 해명을 나는 얘기를 해주잖아. 근데 너는 얘기를 안 하고 지금 뭐 폭로를 한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잖아. 아니요, 폭로한다라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파이님이 주장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제 입장은 이거였다라는 식의. 그러면 너가 아까 나한테 그 입장을 얘기해줬으면 됐잖아, 정기야. 네. 그래서 저는 그 방송 사전에 약간 좀 대화를 하려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방송 그 6시 킬 때도 약간 그 준비가 좀 부족한 것 같아서 약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방송 뭐 벌써 지금 키냐 약간 이런 식으로 제가 말씀드린 이유가 서로 사전에 어떠한 부분에서 화를 냈고 우리가 어떠한 부분이 서로 서운했던지에 대해서 그걸 아직 말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방송을 켰으니까 저도 말을 아낀 거였는데 일단 오늘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니까. 그러니까 너는 내가 서운한 부분은 알지. 네. 근데 나는 네가 나한테 서운해하는 부분을 몰라. 네. 그런데 어떻게 대화를 할 수가 있어? 너가 오늘 소파에서 나한테 물어봤지. 그때 그 전화한 거에 대해서 뭐 이렇게 죄송하게 생각한다라고 말했지. 네. 그러면은 그거에 대해서는 알겠는데 나는 네가 나한테 서운해하는 부분을 전혀 알지 못하잖아. 너가 말을 안 해줬으니까. 네네. 그래서 뭐 일단 제가 다시 전화 드려도 될까요? 알았어. 태도가 갑자기 달라지는 4번을 보며 이 사람은 왜 나와 소통을 하려 하지 않지? 라는 생각을 하게 된 점입니다. 4번은 도대체 어떤 부분에서 저에게 서운했는지 제발 저에게 말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칼춤을 춘다고 하셨던 분이 기존에 진행하셨던 방송에서 여자 참가자들의 촬영 재개 조건이 1번의 탈락이라고 하셨고 진용진님과 제작진, 공혁준님이 여자 참가자분들에게 무릎을 꿇고 사과를 하셨다고 하셨는데 당시 대화 녹취록을 들어보면 진용진님과 제작진분, 공혁준님이 오신 후 어떤 부분에서도 여자 참가자들이 무릎을 꿇게 시켰다거나 1번 탈락을 요구했다거나 하는 내용들을 볼 수 없습니다. 칼춤님과 4번님은 현장에 있으시던 당사자도 아닌데 대체 어떤 부분에서 확신을 가지고 저의 이름을 언급하면서 이야기하신 것인지 저처럼 증거에 기반해서 해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8번의 사과 방송 이후 통화 기록을 먼저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결아 지금 그러니까 사람들이 생각을 하는 게 뭐냐면 나는 준비를 하느라 지금 뭐 아무런 해명을 못 하잖아. 그리고 이제 뭐 루리 같은 경우에는 지도 이제 살 길을 찾아야 되니까 연락을 못 하는 거 맞아. 근데 유일하게 여자 참가자들 중에서 너랑만 소통이 지금 가능하단 말이야? 그래서 사람들이 막 몰려가서 너한테 궁금한 걸 다 물어보려고 하겠지. 근데 그럼 너가 입장을 확실하게 해줘. 왜냐면 여기에 너가 다 같이 있었던 거는 사실이잖아. 그러니까 내가 다 같이 있었고 내가 기억나는 부분에서는 얘기를 하고 기억 안 나는 부분에서는 기억 안 난다고만 말했고 나는 거짓말을 애초에 안 해, 바이야. 그러니까 거짓말을 안 하는데 갸르야 너가 이렇게 무릎을 꿇었잖아. 꿇어서 죄송하다 했잖아 어제. 야, 그 말은 네가 무릎을 꿇은 거를 확실히 좀 봤다는 뜻이 돼버리니까 사람들은 남자들이 무릎을 꿇었다라고 생각을 할 수밖에 없거든 지금. 사과를 해버린 이상? 나는 머리가 그 정도까지는 생각을 안 하고 나는 그냥 어제 내가 악플을 먹기 싫어서 그냥 나는 그 상황에서 나의 최선의 캐쳐였고 그냥 나는 그렇게 해버린 거야. 그냥 여론을 원하는 거를 해버리고 그냥 팔 뗀 거야 사실. 나도 어제 너무 스트레스 많이 받고 악플에 너무 시달려서 그거 싫더라고. 정국진님 방송 열자마자 내가 더 퇴로 당하고 있었고 너무 힘들더라고. 그냥 이 상황에서 그냥 이렇게 하고 그냥 끝내는 게 맞더라고. 나는. 그러면 갸르야 앞으로도 내가 이런 의혹들을 제기했을 때 너는 그 있는 사실에 대해서 말을 해줄 거니? 나는 이제부터도 나오면은 만약에 나에 대해서 뭔가 나오면은 내가 나는 항상 사실만 얘기해. 아니야 너에 대해서 나올 거는 없어 갸르야. 너에 대해서 나와도 바이야. 그러니까 어떤 상황이 일어났잖아?
근데 그랬을 때 이제 우리가 같이 있었잖아. 근데 이게 아니다라고 해버리면 나는 그냥 병신이 되는 거거든? 8번 통화를 들어보시면 알 수 있으시지만 8번도 방송이 끝난 후엔 무릎 꿇은 정황을 기억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그럼 왜 무릎을 꿇고 사과를 해서 시청자분들이 오해를 하게 만들었는지 이 부분 정확하게 해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랍스타 먹은 부분이 마치 제작진분들이 사준 것으로 오해하고 계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미 퇴소한 마당에 저의 집으로 같이 고생한 출연자분들이 와 있던 상황이었고 어쨌든 저의 집에 손님이 온 상황이기 때문에 맛있는 걸 대접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법인카드를 계속 주려고 하셨지만 그래도 제 사비로 랍스터뿐만 아니라 대게도 시켰습니다. 그리고 8번님은 해물을 드시지 못한다고 하셔서 따로 떡볶이와 튀김 등을 사드렸고 그 다음날 아침에도 저는 여자 참가자들에게 음식을 대접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정말 실망한 점이 가사도우미 이모님이 급하게 차려주신 아침 자리에서 이모님이 들리시는 상황에서도 8번은 자기가 먹을 게 없다며 투정을 부립니다. 그 점에서 저는 정말 무례하다고 생각해 그 자리에서 예의가 아니다라고 이야기까지 해줍니다. 그리고 나서 사과를 보내는 카톡입니다. 이런 분이 이제 와서 랍스타를 먹지 않았고 다른 여자 참가자들과 같은 취급을 하지 말아달라는 댓글을 보며 정말 저는 치가 떨렸습니다. 거짓된 폭로방송과 정치질, 1번, 4번과 제작진의 유착관계, 그리고 룰북 구매 조작. 앞으로의 내용을 말씀드리기 전에 저는 지금까지 타 참가자들과 제작진들이 거짓말을 했던 부분들에 대해서 제가 이야기를 하면 다른 분들이 다칠까 하여 참았었으나 날조와 허위 사실들로 제 이름을 언급하며 여론몰이를 하시는 모습들과 본인들의 이미지만을 생각해 지금까지 무슨 말을 해도 참아줬던 저의 이미지를 훼손하려 하는 모습에 이제 더 이상 참을 수 없고 저야말로 제가 죽을까봐 가만히 있던 게 아니라 모두를 죽일까봐 가만히 있던 겁니다. 그리고 제 영상에 나온 모든 이야기와 증거들이 주작을 했다고 생각을 하신다면 다시 한번 칼춤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